문재인 대통령도 재미가 없어요. 낯가리고. B형 남자예요.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다 B형 남자입니다. 피가 다 B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열린공감의 청년 농객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서로 한 명씩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대로. 네.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이종섭이라고 합니다. 영동구에 살고 있고요. 저는 정치시사 리뷰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김정영입니다. 저는 김치곤이고요. 경기 도민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서울을 너무 자주 오는 입장에서 네. 꼭 만나봐야겠다. 고맙습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다. 감사합니다. 이제 왔습니다. 후보님, 저는 신부님이랑 인연이 좀 있어요. 네. 후보님께서 혹시 얼마 전에 삼행시 네. 기억하시나요? 시작할게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연기보이 라이브 방송 시작했다. 이렇게 저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 해준 것도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송영길 후보님 영화 같은 역전승 꼭 이뤄보세요. 길지 않은 유세 기간 동안 저도 열심히 바꿔라 보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설희라고 하고요. 아, 소설희요. 그때도 되게 소설희. 틀리셨거든요. 네, 소설이. 뭐라고 틀렸죠? 그때 소세울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만나고 싶었던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인상이 좀 딱딱해서 막 웃지 않으면 좀 약간 불만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 송영길 이리 와봐 그랬어요. 왜 그러대? 너 나한테 불만 있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불만 없습니다. 나한테. 불만 있는데 막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억울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얼굴이 약간 불만이 있는데 화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도 송영길이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감성도 예민하고 부드러운 점도 많은데 너무 강하게 딱딱하게만 보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열린 공감을 좀 이뤄보고자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 부드러우시고 희생정신도 강하시고 그래서 막 노동운동도 하시고 네. 그걸 위해서 또 공부하시고 변호사까지 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안 된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부각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고맙고 사실 저는 이 정치를 오래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제가 대중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엔터테이너 같은 것도 좀 노잼까지는 좀 덜 잼으로 지금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송영길 재발견 이렇게 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다시 평가해 주셔서 정말 전부 감동스럽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저의 그 충심과 진면목이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한가에서는 후보님께서 너무 이제 훤칠하시고 장군상이시고 네.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적인 면모나 희생을 하는 그런 국민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려진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약간 제가 제가 등치가 크고 키가 커서 잘 몰랐어요. 키 작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낄지. 제가 이제 러시아에 자주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갔더니 등치가 너무나 큰 사람들이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약간 경계감이 들고 이 등치를 내가 좀 그래서 야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정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약간 거만해 보이고 다가가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공감 능력 좀 더 내가 배려하는 게 좀 부족하거든요. 워낙 제가 막 자기 논리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또 잘난 척하네 말이야. 또 누구 가르치려고 그러고 듣기로는 나때 이런 것처럼 맛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고 친화력도 좀 떨어진다라는 평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대외 외교를 그렇게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미가 없어요. 낯가리고. B형 남자예요.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다 B형 남자입니다. 피가 다 B형이에요. 근데 B형 남자가 감수성은 예민하고 그런데 약간 내성적인 게 있어요. 낯도 가리고. 근데
야,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는데 말이야. 나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좀 더 재밌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근데 외교는 내가 정말 외교관이 꿈이었어요. 네. 뭐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서럽더라고. 네. 이렇게 강대국들한테 막 이렇게. 그래서 외교가 실패되면 전쟁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몽고가 우리를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병자호란, 정미호란도 인조 반정으로 그 국제관계, 청나라와 명청 교체기에 그 관계를 잘못 다루다가 명분론에 빠졌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아주 역사적인 정묘 병자호란을 당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송파에 삼전도 치옥비가 있습니다. 그 치옥에 삼전도비가 송파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6.25도 그렇잖아요. 뭔가 외교를 잘못 풀어 면이 있는 거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가 올린데 이렇게 경례를 한 거 보고 저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만약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 저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낯을 가리시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시다. 그러지 않고서야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한중일 뭐 이렇게 활보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외교관이 꿈이셨는데 어떻게 외교관은 안 되시고 노동운동을 하셨는지. 이게 5.18을 겪고 나니까 이 전두환 밑에서 뭘 출세하고 뭐 고시 봐서 합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원래는 제가 외무고시 합격을 해서 외교관이 될 생각을 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5.18을 딱 들어서니까 그때는 뭐 이 정권 타도에 뭐라도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외교관뿐만 아니라 덩치가 좋아서 1학년 때 조정부하고 미식축구부에서 나를 영입하려고 막 강의 끝나면 어디 오시오 막 칠판에 송영길로 써놓고 그랬어요. 내가 럭비 이런 거 잘하게 생겼잖아요. 조정. 여기 서리 씨가 어떻게 인상이 예전 사진을 보면 정말 비호감이었는데 네, 이게 그 바뀌었나? 호감상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셨는지 이제 궁금하다고 했죠. 이제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불과 몇 년 사이.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게 을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제대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을이 옆으로 가 을이 빠지게 그래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MBTI 아세요? 예, 들어봤어요. 해보셨죠? 해봤어요. 네, 결과 어떻게 나오셨죠? 그럼 뭐라고 나왔 우리 비서 가르쳐줬는데. ENTJ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주기자 간다 거기서 했잖아, 나왔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 보고서 이제 제가 MBTI 빙고를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 맞으면 맞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절로 리더가 됐다. 아닙니다. 한다면 무조건 한다. 무조건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아니신 무조건. 거. 유조건, 오케이. 관심 받는 거 좋아한다. 좋아하죠. 사회 병폐를 개혁하고 싶어한다. 그렇습니다. 효율성과 사랑에 빠졌다. 고양이형 인간이다. 아닌데. ENTJ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경쟁을 하면 이겨야 한다.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절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좀 네. 복잡합니다, 복잡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 MBTI나 깻잎 논쟁이나 네. 이런 거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후보님이랑 이제 아내분, 사모님이랑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랑 네. 세 분이서 식사를 하시는데 네. 만약에 이제 사모님께서 깻잎 두 장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거를 빼주셨어요. 네.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질투 안 하세요? 네. 새우는- 나는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잘해주고 막 같이 놀아주는 남자가 있으면 내가 감사패를 수여하겠다 그랬어. 그러면은 새우 논쟁이란 게 있는데 이제 새우 논쟁. 새우. 네, 우리가 새우를 까먹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똑같은 예시로 뭐 후보님이랑 또 사모님이랑 그리고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랑 셋이서 새우를 먹네. 먹는데 오세훈. 네, 오세훈 후보가 새우를 까주는 거죠. 까주는. 사모님한테. 네.
그건 괜찮으시죠? 너무 고맙다 그래야죠. 정말 대인배시네요.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국가로서. 이쯤에서 제가 갑자기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여자를 볼 때 연상녀밖에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연상녀랑 사시는 송영길 후보님은 어떠신지? 제 아내가 연상녀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62년 10월 25일생. 그러니까 나는 63년 2월 26일생. 그러니까 사실 한 끗 차이인데 그래도 연도가 다르니까. 매일 자기- 혼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거기는 호랑이 띄고 내가 토끼 띠니까 또 토끼의 지혜를 발휘해서 호랑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밸런스 게임을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SNL에서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 첫 번째, 아들이 이준석, 네. 사위가 이준석. 싸늘하다. 아들이 이준석인 게 좋으신지, 사위가 이준석인 게 좋으신지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꼭 됩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로 해야지. 아, 사위가 괜찮으신가요? 사위가 왜 괜찮으실까요? 아니 아들은 이준석처럼 되면 안 되니까. 사회는 그렇죠. 설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사위가 이준석일 때는 설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 딸이 선택한 거니까 딸의 선택을. 존중해줘야죠. 네. 다시 태어나도 네. 사모님과 다시 결혼하기.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꿈에 볼까 두렵다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사모님과 다시 결혼하기 네. 대 서울시장 되기. 아니 우리 아내와 다시 결혼하기. 오. 왜 그러냐면 제가 2000시장 때 이제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거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도 설마 내가 질 거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가 상대 후보 유정복 씨였는데 그게 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성완종 그 씨가 거의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엄청 아무튼 돈도 투입되고 이렇게 했어요. 1.8%로 졌어요. 아쉽게 졌는데 지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아내가 당신 재선됐으면 이혼하려고 짐 다 싸놨대요. 왜냐면 시장이 되더니 너무 사람이 교만해져서 말도 안 듣고 아내를 존중하지도 않고 당신 몰라도 돼 이렇게 묵살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야, 이 남자가 권력을 갖더니 이렇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구나 아내하고도. 그래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너 재선되면 나는 이제 간다. 짐을 다 싸놨는데 나 떨어져 버렸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세월호를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그 세월호 시기에 그 부부와 같이 세월호 리본을 50만 개를 만들었던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딱히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50만 개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으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울고 다녔어요. 자기 아이들. 나도 그 거위의 꿈 그 노래 불렀 그 세월호 그 학생이 부른 걸 보거나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하겠다. 그래서 진짜 성운동도 못했어요. 그래서 4월 16일 날 일이 발생했고 바로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뒤로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40만 개 정도를 한 4년에 걸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나눔을 해가지고 아마 세월호 활동하시는 전국에 있는 분들은 제 아내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한두 번씩 거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다 한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이들의 그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 이 세월호를 한 이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로 촛불 집회가 거의 광화문 집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을 거예요. 제 아내가. 정말 제가 봐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장 되는 것보다 다시 결혼하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아내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후보님께서 자녀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자녀분들께 혹시 이번에 후보로 나오면서 배우신 게 있으신지
정책을 결정하실 때? 제가 그 우리 아들이 TV 토론관 나오면 분석해서 평가를 보내줘요. 이런 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서울형 코인 이야기했더니 이게 최근에 테라 루나 코인과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코인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해라 이렇게 나한테 보내고. 완전 정확하시네. 진짜. 그래서 정말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우리 딸도 너무 이렇게 좋고 그래서 딸 아들 다 큰 딸 아들이 이렇게 아빠 선거운동 한두 번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도와주기가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나한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곱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뭐 열심히 도와주느냐. 후보님은 보통 청년들을 보거나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아, 우리 딸 아들 같은 느낌이 들죠. 젊은 사람을 제가 좋아해서 제가 인천시장 때도 외국 가면은 그 모스크바 대학, 상페터스버그 대학, 그 유펜, 그다음에 뉴욕 주립대 이런데 다 대학생들 특강을 제가 했습니다. 특강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오세훈 후보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가서 다 학생들과 토론에 또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지하철에서 그 본인의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리는 청년을 봤습니다. 제 네. 또래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 손을 봤는데 손에 손목이 그어진 게 한 10개는 돼 보였습니다. 최소.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의 청년들은 많이 이제 아픔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희망도 많이 없고 이제 정치라는 게 이런 분들까지 이제 살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네, 그렇죠. 이게 청년들이 희망과 꿈이 없어서 이게 자살을 하거나 또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이 제일 높은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 삶을 긍정하고 해갈 수 있을지 정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 우리 아들, 딸을 보살피는 심정으로 우리 교육감님, 조의원 만약에 되신다면 함께 상의해서 좀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아들, 딸한테도 제가 사인해 줄 때 자주 쓰는 말이 Nobody hurts me without my permission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 허락 없이 나를 누구도 해칠 수 없다. 절대 상처받지 말아라. 네가 I don't care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를 비난하고 악플을 하더라도 안 보면 되고 내가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가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우리가 조선일보 막 떠들어라고 그냥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이야기하고 열린공감 TV가 또 자기 이야기하고. 손흥민 후보님 사실은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관심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 박원순 고시장께서 추진하려 했던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가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서울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MOU 체결해서 네. 서울이 그냥 지방과 상생하는 방안을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방안이 사실은 제가 많이 기대가 되었는데 아쉽게 마무리가 되지 못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 사람들이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잘 느끼기 어려워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 그리고 지역 단체 안에서 이러한 소통이 되고 그것이 정치인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송영길 후보님께서는 이런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셨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이것을 주민과 소통하면서 결정해 가는 걸 이제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센터 이것도 강화해 가는 건데 행정을 민관이 공동으로 공동 거버넌스 하는 것을 확대해 가자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그런 계획이었는데 오세훈 이제 후보님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시민단체가 ATM기다 이렇게 좀 비판도 하면서 그런 보조를 다 지금 줄여버리고 막 폐쇄시켜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 낭비나 이런 것
것들 잘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게 대세라고 봅니다. 민간이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공동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계속 추진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의 관계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7일이 있으면 제가 4+1 근무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주거제를 만든다는 거죠. 지방과 서울. 그러니까 지방에 거기서 거주하는 인구만 따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체류 인구, 유동 인구도 사실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에 이중 주거제를 만들어서 4일은 일하고 3일은 지방에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약까지도 완성하려는데 지금 너무 공약이 많아서 제가 당선되면 하나씩 해볼게요. 제가 듣기로 사모님과 결혼하실 때 집도 아이도 없고 네. 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놓으시고 이제 보니까 아이도 낳으시고 CC도 기르시고 너무 제 입장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다 집 걱정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도 안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모범이 될 뻔했는데 약속을 어기셨다.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애도 낳으시고 반려견도 키우시고 너무 행복한 서울시장 되시면 집도 사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집 없이 사시는 건 어떻고? 아니 지금 이제 서울시장 되면 관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집이 생기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관사 아니면 집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자녀분들까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저는 그때 애를 안 낳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 아내가 애를 안 낳는 조건을 결혼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사인해 놓고 나중에 설득하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애를 안 낳고 왜 애를 안 낳냐 그랬더니 이 어려운 인생에 꼭 네 핏줄을 남겨야 되겠냐. 불꽃처럼 살다 죽어라 나한테. 네가 무슨 운동을 한다는 놈이 뭐 그렇게 집착하냐 자기 핏줄에 나한테. 그럼 결혼 공약을 안 지키신 그렇죠. 공약을 난 내심으로 공약은 지켜야 돼. 후보님 공약은 지키셔야 돼. 아니 공약도 그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는 당신과 나하고 안 헤어지고 오래 살려면 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했고 꼭 제가 나무꾼 선녀 같은 느낌이었어요. 선녀가 그냥 하늘 못 올라가게 애 둘 그냥 낳잖아요. 안 그러면 옷 입고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아가지고. 후보님 그 선녀 나무꾼은 셋인데 CC. CC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강아지 7마리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님도 유명한 그 반려견을 되게 애호하시잖아요. 어떤 점이 반려견하고 같이 했을 때 가장 행복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그 교감이죠, 교감. 그 한없는 신뢰. 오로지 나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신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고. 저는 원래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아내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제 애들 다 키워놨는데 뭔 강아지까지 데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감히 못했는데 우연히 대청도에 갔다가 그 어민 회장님이 이게 차오차오인데요. 차오차오 믹스견인데 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데 하나 주겠다고 분양해 가라 그래서 그 예쁜 강아지 얼굴 보고 너무 욕심해서 차마 거절 못하고 그 하나를 이제 데려왔는데 우리 아내가 못 되어서 차에다가 재우면서 사무실 때문에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또 그 동정심이 발휘가 돼서 그 애를 거기다 놔두면 어떻게 하냐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데려와서 키우게 됐어요. 쟤는 CC가 차가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차 타면 가만히 있어요. 얼미도 안 하고. 이쯤은 이제 약속을 자주 어기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나중에 일단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몰래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킨 게 뭐냐면 조건을 붙었어요. 그때 애 낳으려면 월급을 받아와라.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아다 줬고요. 그래서 첫째 두 번째 나서 사법고시 합격하면 놔주겠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합격해서 둘째를 낳게 된 거죠. 이제 정치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송영길 후보님의 뭐 시시아빠, 잼칠라, 혹시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을 아시는 그러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 아셨어요? 그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이 사실 이제 기초적인 이제 행정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혹시 그런 뭐 기초적인 행정력은 저는 사실상 그것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의 이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이제 재난 사태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뭐 미연의 방지에 대한 뭐 대책은 있으신지 뭐 공약은 다른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시적 폭우가 그냥 1시간 뭐 집중적으로 막 100mm, 150mm가 뭐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폭탄처럼 내려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실 이런 하수구 이런 배수 능력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수구 용량이나 비상 대응, 배수로의 점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 강남구하고 다 물에 잠겼잖아요. 광화문도 물에 잠기고. 그래서 오세훈이 됐는데 그런 걸 저도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따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하화 시키면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이 잠수교가 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별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송영 기리보이로 불리시잖아요. 네. 기리보이 그 래퍼 기리보이의 존재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많은 기리- 영상 찍으시면서. 네. 아니 그 전에 우리 비서들이 알려줘서 기리보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주기자 간다 주간다 해서 딱 보여주고 맞춰라 그러더니 고민했는데 맞췄잖아요. 그러더니. 기리보이랑 앞으로 콜라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뭐 시장 되면 뭐 그게 그렇게 오지 않을까 저 싶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는 누구님은 유명하시잖아요. 네. 중고 공부도 하시고 1호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이 있다면 어떤 거를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지. 저는 항상 외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비아 씨가 그 오지를 돌았던 한비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는 베이스 캠프고 세계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대한민국이 베이스 캠프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계를 자기의 무대로 활동의 무대로 직업의 무대로 이렇게 삼으면 좋겠어요. 유엔 본부를 그렇죠. 공약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 친구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난 편의점 알바인데 유엔 본부 오면 이제 외국인들까지 상대해야 되냐 저게 나랑 뭔 상관이냐 하는데 이런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유엔 본부 유치가 어떠한 영향력과 좋은 점이 있을지. 청년들에게 엄청난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네바가 그 1년에 그 국제회의가 8,000번이 열린다는 거예요. 8,000번. 서울의 10배가 넘어요. 그럼 조그만 도시에 8,000번 국제회의가 열리면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열리는 거잖아요. 20개 뭐 이렇게.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뭐 여행, 관광, 뭐 안내, 뭐 트랜슬레이터 아니면 매스미디어 담당하는 사람들 수많은 이런 그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익스비션.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오세훈 후보가 뭐 한강 르네상스, 뭐 디자인 서울을 막 강조했지만 유엔 본부가 유치되면 완전히 마이스 산업의 폭발적인 계기가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고 전세버스 기사, 관광버스 기사, 호텔 다 뭐 식당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덤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으로부터 이거를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고 너무나 우리가 이게 선빵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유엔 본부가 뉴욕에 하나 있고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데 아시아에 하나도 없는데 카자흐스탄이 지금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서로 이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도적으로 해야 될 타임이에요 지금. 다음에 유엔 본부가 생길 때는 아시아밖에 없거든요. 먼저 선점을 해야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기문 총장이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협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남북 문제와 유엔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린 그 지금 같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인턴이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와서 일할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여기가 글로벌 대학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들어오게 되면 유엔 평화대학도 유치하자 지금 조의원 교육감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제가 지금 송도에 5개 대학을 유치했거든요. FIT, 뉴욕 주립대 수니 코리아, 조지 메이슨대, 벨기에 겐트 대학, 유타 대학. 3,500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이에요. 외국 기학이 정규 패컬티 멤버도 똑같은 멤버들이고 3년 여기서 공부하고 1년 뉴욕 가서 하는데, 익스텐드 칼리지가 아니라 그냥 정식 본교와 동일한 졸업장이 나옵니다. 전혀 차별 없이. 뭐 그렇게 미국 정규 대학의 정식 졸업장을 받는 학교 과정이 이 칼리지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안젤리나 졸리 아들도 그쪽 송도 쪽에서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저 양아들인가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은 정치인을 지지할 때 어떠한 명분과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떤 현상에서 볼 수 있냐면,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했던 많은 청년들의 그리고 많은 지지층들의 그 결속력, 그걸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했던 많은 이유들은 대부분의 이유들은 그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또 실력을 실적으로 이렇게 증명했던 거였거든요. 예, 우리 후보님도 국회의원 5선도 하시고 인천시장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당대표까지 하셨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신 게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조선 때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같이 최영규 의원, 김희선 의원과 함께 통과시켰고,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과 함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런 에 대한 보람이 있고, 인천시장 때는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 해외 매각하려는 것을 반대해서 막아냈고, 또 인천 송도병원 영리병원을 추진한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녹색기후기금이라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성공시켰고요. 무엇보다도 부도위기 인천을 한번 살려서 그 회색도시 인천을 완전히 첨단도시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유치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말할 때 홍남기 부총리한테 그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한 3,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500명씩 추가 지금 고용을 해요. 근데 평균 연봉이 1억 2천, 초봉이 6천, 평균 나이 29세, 남녀 5대5. 이게 진짜 일자리 아니냐. 내가 홍남기한테 그랬거든요. 공공 일자리, 그냥 국민 세금 나눠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내야 된다. 후보님,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본인의 월급을 모두 후원 계좌, 송영길 후보님 후원 계좌에 넣는 이제 저희 멤버 진짜로? 저는 이제 잔고가 없고요. 이번 달에 신용카드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송영길 후보님이 꼭 당선되길 바라면서 아이고 너무 이분에게 너무, 감사의 너무. 말씀과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일부를 보여주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안 하고 되니까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솔직히 사실 내가 이렇게 사람이 뻔뻔하지 못해요. 내가 스타일이 얼굴은 그래도 뭐 이렇게 강하게 생겼지만 사실 마음도 여리고, 사실 이게 서울시장 나올 때 이렇게 내가 비난을 받을 줄 몰랐어요. 일부 화살을 맞고 막 내가 컷오프가 됐잖아요. 지금도 공천장 봤는데 막 반성해라 그러고 막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꼭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순신 장군 외적과 싸우러 가는데 이 선조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몽둥이로 막 팼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다 또 전쟁이 지니까 이제 니 나가라 싸울 때 그 몽둥이로 고문당을 얻어맞고 그 아픈 몸으로 정말 전라도 땅으로 내려가는 이순신 장군의 심장, 거의 장흥 땅에 숨겨졌던 12척 배를 보고
상유 12 순신 불사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고 순신이 죽지 않았습니다는 장계를 자기를 두들겨 팬 선조에게 장계를 쓰는 그 이순신의 심정이 정말 눈물나게 공감이 가는데 후보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월급을 다 많이 저희 아니 그래서 아까 말을 정리하자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걸 받았을 때 내가 때려치고 그냥 아니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왜 사표를 내고 이 어려운 이 서울시장에 나와서 싸우겠냐 집에 갈라 그랬는데 정말 이런 분처럼 응? 2424를 보내서 1억이 넘게 후원을 보내준 우리 개혁의 딸들을 비롯한 우리 당원들 또 이 말씀하신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힘을 다시 내고 여기까지 온 거죠.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 월급을 다 바친 것에 조금도 아쉬움이 없고요. 저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감동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마음을 꼭 받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받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로 삼행시 준비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거 하나만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럽시다 좀. 서운했습니다. 올 연길이 시켜주면 잘하겠습니다.